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걸 보면은 보어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장에서 보어를 고르면 되는 문제였죠. 근데 보어를 제대로 골라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단 얘기는 지금 현재 보어가 뭔지 전혀 모른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보어를 왜 알아야 돼? 이걸 하면 나한테 무슨 이득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지나가야 돼요. 무슨 이득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저처럼 그냥 다음 중 보어인 것은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으로 나올 수 있냐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I am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을 뚫어요. 이런 식으로 빈칸을 뚫고 물음표를 넣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중에 뭐 틀린 것은 내지는 뭐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으로 넘어가는데 형식에서 다음 문장은 몇 형식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문제로 낼 수 있는 가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보어라는 게 품사와 같이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소와 품사를 두 개를 다 알아야지만 형식 구분이 더 용이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품사만 알면은 똑같이 이형식이나 삼형식이나 명사, 동사, 명사가 가능한데 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명사, 동사,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두 개 다 똑같은데 구분점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형식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요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외국어를 감으로만 접근하게 되는데 그러면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보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보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충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중국식으로 줄여놓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보충 하는 말입니다. 보충이라는 말은 알죠? 부족한 것을 더 넣어준다. 이런 것이 보충인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충을 해주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명사에 대한 보충을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사의 설명을 보충합니다. 명사 플러스 설명. 이게 보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사의 설명을 넣어줄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설명을 넣을 때에는 형용사도 될 수 있어요. 형용사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를 또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이것 또한 명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명사로 명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I am Simon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 am Simon이라고 여기다 쓸게요. 명사는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I 대명사, 즉 얘도 어떠한 이름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빨간색으로 쓸게요. am 빨간색은 동사죠. 동작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 비동사라는 아이도 존재를 하죠. 누가 누구이다 어떠한 상태이다를 말할 때 사용되는 비동사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어요. Simon. I am Simon인데 이렇게 됐을 때 보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나오는 지금 현재 이 부분 있죠? I라는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냐? 이 얘기예요. 그 누군데 이게 I는 사이먼이다 라고 등식관계가 성립이 돼요. 아, 사이먼이 I구나. I가 사이먼이구나. 이러면은 이게 보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가 B이다 라는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그걸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문장에서 보어를 고르세요 했으면은 사실상 답은 사이먼이었던 거죠. 왜? 사이먼이 I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다뤄볼게요. 이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장을 만들어요. I, 그 다음에 비동사를 써서 am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happy라는 형용사도 사용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똑같은 케이스가 적용이 또한 되는데, 보세요. I, 나라는 거죠. 그 나라는 게 어떠한 상태인지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 또한 등식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I라는 사람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 또한 보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이먼이라는 명사도 해피라는 형용사도 둘 다 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에 대한 설명이 보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여기에 지금 현재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I love love you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죠? I love you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얘 또한 똑같이 명사, 동사, 명사예요. 그러면은 얘도 형식상 같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하면은 보세요. 이 I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 I가 U랑 같은가요? 등식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어가 아니에요. 대신 이 love라는 동작의 객체가 되는 그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런 차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이게 보어인지 이게 뭐인지, 예를 들어 뭐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면은 형식 구분이 쉬워지고, 형식 구분이 쉬워지면은 문장 파악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냥 감에 의존해서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많이 틀립니다. 네, 그 차이를 이용을 해서 더 잘 하려면은 무조건 요소와 품사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제외시키고는 문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독해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